요즘 한국 사회에 리더가 없다는 말 정말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역사상 가장 많이 배운, 가장 똑똑한 세대가 오히려 그 리더십의 공백을 만들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한 세대의 마지막 사명과 그들이 짊어진 역사적 책임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진단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린 인류적 실험. 와, 이 문장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되게 거대한 사회과학 프로젝트 같지 않나요? 대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무슨 실험이 또 누구를 대상으로 시작됐다는 걸까요? 근데 이게 그냥 멋들어진 비유가 아니에요. 전쟁 이후 한국이 걸어온 길,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인류적 실험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나라 다시 잘 살게 해보자 이런 수준의 교육이 아니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된 폐허 위에서 인류 전체에 기여할 리더를 키워내겠다. 와, 진짜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목표를 품었던 거죠. 바로 이게 그 실험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원대한 목표에는 이음이 있었어요.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파괴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리더를 키우겠다니, 이거 정말 대단한 선언 아니었을까요? 이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구호가 아니라 당시 국가의 정체성 그 자체를 세우는 근본 철학이었던 거죠. 이 실험의 기반은요, 진짜 혁명적이었습니다. 우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교육의 문이 활짝 열렸죠. 그리고 위대한 한글 덕분에 전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전체가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국사를 넘어서 인류 역사 전체를 봐도 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시대가 끝이 납니다. 맹렬하게 돌아가던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어느 순간 삐걱거리다 멈춰버린 거죠. 이제 어제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전환점으로 지목되는 해가 바로 2012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말 쉼없이 달려왔던 성장기가 이때 막을 내리고 2014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의 룰이 적용되는 활용기가 시작됐다는 진단이에요. 말 그대로 시대가 뚝 하고 단절돼 버린 겁니다. 이 두 시대는요, 정말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요. 성장기 때는 어땠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 배우면 성공이 보장됐잖아요. 하지만 활용기인 지금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역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곳곳에서 꽉 막혀 있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대가 확 바뀌는 지점에서 길을 터주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리더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즉 역사상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똑똑하다는 바로 그 박사 세대의 거대한 역설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사 세대가 누구냐면요,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를 말합니다. 이분들은 엄청난 지식, 기술, 그리고 자본까지, 한마디로 대한민국 성장기에 이룩한 모든 과실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세대예요. 그랬으니 당연히 이 사회를 잘 이끌어줄 거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박사라는 말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박사 학위가 있다고 박사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박사는 그냥 자기 분야만 파고드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발판 삼아서 사회 전체가 어디가 막혔는지 진단하고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 그게 진짜 박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회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이분들이 각자 자기 전공 분야라는 섬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거예요. 서로 연결되지도 않고 소통도 없이 사회적 역할이나 방향성도 잃어버린 채 그냥 둥둥 떠다니고만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리더십 공백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터리는 100% 꽉 충전되어 있는데 이 엄청난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넘쳐나는데 정작 사회를 하나로 묶고 이끌어줄 중심축은 사라져버린 거죠. 정말 기이한 역설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역할.
지금까지 문제 진단을 했으니까 이제 그 해결책은 뭔지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그 처방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에서 사회 연구자로의 전환. 박사 세대를 위한 새로운 미션 딱 4단계로 제시됩니다. 첫째, 자신의 좁은 전공 분야라는 벽을 일단 넘어서세요. 둘째, 사회 전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셋째, 우리 사회가 도대체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그 막힌 곳을 정확히 진단하고, 마지막으로 넷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 어떻습니까? 굉장히 명확하고 또 실천적인 로드맵이죠? 바로 이 문장이 그들의 새로운 역할을 정말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임무는 기술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그 구조를 읽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라는 이 복잡한 시스템의 의사가 되어서 어디가 아픈지 진단하는 진단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최고의 기회가 바로 은퇴라는 겁니다. 보통 은퇴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생 묶여있던 회사나 조직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 자유롭게 사회 전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한 세대의 마지막 책임. 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역사를 통째로 결정짓는 순간이라고까지 말하는지 그 엄청난 무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게 그냥 리더가 없어서 좀 아쉽다 이 정도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 비극적인 상처들을 남기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고요. 멈출 줄 모르는 자살률, 사회 전체에 퍼진 무력감, 이건 지금 우리 세대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 그 다음 세대의 삶의 목적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재앙과 같은 일입니다. 바로 이 박사 세대가 앞선 세대의 피땀과 희생, 그리고 다음 세대의 찬란한 미래를 잇는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장 중요한 고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툭 끊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연결된 모든 세대가 한꺼번에 길을 잃고 흩어져 버릴 거라는 정말 무서운 경고인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박사 세대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다. 이보다 더 무겁고 더 엄중한 사명이 또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가장 많은 지식을 쌓은 세대의 궁극적인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